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운세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갑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갑진년이 뭔가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설명을 해보면, 갑은 시작하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진은 목에서 화로 변화하다.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화하는,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진되어 있는데 무엇을 시작할 건가 그러면, 보통 이제 기해년 해중의 갑목부터 준비해 왔던 일, 또는 최소한 이민년 이민년부터 준비했던 일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놓는 시기. 이민년, 계묘년 하고 왔던 것들은 지지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잖아요. 천간은 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띄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지에만 있던 목,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을 지나왔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갑진년이 되면 도전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진토는 목에서 화로 나가는 거, 갑목은 배웠다, 시작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가 사주에 있다면 준비한 것을 잘 써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가 없다면 의욕만 있고 나아가지 못하니 마음만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년이라고 하는 갑진년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자신감은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잘하고 있고 그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을사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화가 지지에서 오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가 있다면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의미이고요. 수가 없다면 준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민, 계묘 이러면서 수가 수생목 해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진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업이 다 성공하냐 그러면 또 그건 사주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일간별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갑목이 왔을 때 비견이라고 해요. 갑목은 육친으로는 오행으로 이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육친으로 보자면 이제 이것을 비견 그러는데,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다, 그리고 함께한다, 견제하다, 그리고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 비교할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누군가와 함께 동업을 할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나눠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나눠 갖느냐? 대체적으로 뭐 유산을 나눠 갖는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일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공존, 공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지의 진토는 편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행으로는 목생화를 준비 그러는데, 편제가 하는 일 뭐예요? 사업을 확장하다, 또는 활동 공간이 넓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다면, 또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많다면 이것을 확장하게 되는
또는 활동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많이 생긴다거나 그러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유흥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지지에 있으니까 천간에 있으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지지에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또는 계획에 없는 것. 그냥 살다 보니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계획에 없지만 나도 모르게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갑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하다, 시도하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진토는 뭐예요? 진토는 수의 고지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인성을 창고에 집어 넣는 시기죠. 원래는 이제 개축년에 마무리되어야 될 공부가 개축 신축년에 마무리되어야 될 공부가 이민 개묘하고 넘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을 더 끌은 거예요. 3년을 더 끌은 거니까 진년에는 간목일간 또는 을목일간은 공부보다 일해라, 취업해라 또는 마무리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러면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은 조금 고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공부를 끝내고 사회에 진출해라. 오랫동안 공시 생활을 했다. 공시 준비로 생활을 했다. 한 7년 됐다 8년 됐다 이러잖아요. 갑진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올해 합격 못하면 관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인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길게 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출발 이랬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월별로 설명을 해보자면 자월 간목 그러면 뭐예요?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인격인데 자월 그랬으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묘고를 봤으니까 이제 준비해 왔던 것을 마무리해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뭔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당당하게 나가라 그랬는데요. 자월 간목이 화가 있으면 잘 나가게 될 것이고 화가 없으면 여전히 준비 중이고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가 있냐 없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좀 결여될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짜증 내지 말고 내년 2024년에 안다면 그 다음 해에 화가 오니까 그때서야 또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준비가 덜 되었으면 올해는 꼭 마무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지로 삼합을 이루었죠. 자진 삼합인데 방합이지만 자진 삼합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키운다 라는 의미인 건데요. 왕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고지로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때 그러는 거고요. 오랫동안 끌어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친적으로는 정인이 비견을 만났으니까 내 권리를 나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 아이디어 또는 뭐랄까요? 저작권, 문서, 학력 위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금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금이 없으면 뭐 학력 위조,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갑진년에 간목일간 또는 을목일간들은 자월의 을목일간 뭐 이런 사람들은 금이 없으면 혹시라도 내가 문서 위조한 게 있는가, 위조라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요. 문서 위조 도용 이런 거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관리 잘하기, 계약할 때 꼼꼼히 살피기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혹시 내가 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그 계약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력 위조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유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괜히 유명해졌는데 학력 위조 같은 거 막 걸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계약은 잘 되어 있는 건지 문서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월 간목, 추월 간목은 정제격이죠. 정제격은 언제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지지에서 유금이나 사화가 있으면 정관격이죠. 그리고 개수가 투관되거나 임수가 투관되거나 했을 때는 인성격 그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격이면 비견이 운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내가 관리할 사람이 늘어난다. 경쟁할 사람이 생겼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권리를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동등하게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평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관이 있으니 내가 우선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 유산을 받는다거나 그랬을 때도 내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문제될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이렇게 지지로는 진토라고 하는 편제가 온 건데요. 편제가 정제를 톡 하고 쳤으니까 축진파하죠. 축진파라고 하는 것은 펼쳐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축중에 신금 그리고 개수, 기토 이런 것이 펼쳐지는데요. 펼쳐지게 되면 깨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관이 깨지고 인성이 깨지고 재성이 깨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주팔자에서 제일 약한 거 지지진장간에 저런 것들이 또 없고 축중에만 있다 그러면 축중에만 있는 것들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관이 깨졌다 뭐예요? 진로가 변경된다. 인성이 깨졌다? 계획이 수정되다. 재성이 깨졌다? 이러면 이제 돈이 나가다. 또는 몸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진로 변경이 이거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야지 깨지거든요. 그러면 진로 변경할 게 있어야지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변경할 게 없으면 변경할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도 뜻하거든요. 명예가 깨졌다라는 얘기인데 승진할 차례가 되면 일단 승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이다. 내가 승진 연차가 됐는데 아직까지 승진을 못했다 그러면 승진을 해요. 근데 승진 연차가 됐고 이미 작년에 승진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승진 연차가 아니다 그러면 명예가 깨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 인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성은 육친적으로 부모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인성이 만약에 지지에 다른 지지에 수가 없다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부모님 건강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에 또 다른데 토가 없다 그러면 건강한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육친적으로 이제 신살적인 측면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추골의 간목 이렇게 넘어가고 인월의 간목. 인월의 간목은 걸록격이죠. 걸록격은 일간의 근이 튼튼한 사람인데 갑진년을 만났죠. 그럼 뭐예요? 신강한데 비견이 또 와가지고 경쟁하게 생겼죠. 그럼 뭐 하나요? 사람이 좀 짜증이 나겠죠. 짜증남, 시비 거는 사람 생김. 그래서 감정 싸움 하기가 쉽죠. 근데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으면 덜 짜증이 납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이 좀 습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덜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경신금이 없으면 이제 짜증나고 싸우고 그러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
없으면이라고 써야 되겠나요? 없으면. 그러니까 없다면 싸우지 마라. 네,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천간에 화가 있다면 투자자가 나타나다. 또는 남의 말 듣고 회사를 관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친구 남편이랑 비교하다가 부부싸움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금이 있으면 내가 거느릴 사람이 늘어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이 없으면, 또는 금이나 화가 없으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경쟁이나 다툼이나, 딱 같은 말인가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감정 싸움 하면 진다. 금이나 화가 있으면 감정 싸움 할 일도 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지로 이제 걸록격인데 진토가 왔으니까 인, 진, 방합을 이루었죠. 근데 묘가 왕지니까 핵심이 빠진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방합은 혈연, 기연, 학연,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뜻해요. 근데 모임에 나갔더니 핵심이 빠진 누군가가 그러니까 진토니까 뭐예요? 한물 간 사람. 임목은 이제 시작한 사람, 왕지는 지금 실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물 간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뭐 하자 그랬는데 이게 실속이 없죠. 그러니까 투자 제의가 오면 일단 돈을 받고 시작해라. 누가 투자한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핵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물 간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터 벌려버리면 투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투자한다 그러면 돈부터 받고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편제는 유흥, 투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지지에 있으니까 계획이 없이 남몰래, 나도 모르게 이게 투자나 투기, 유흥 이런 것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화나 금이 없으면 이런 걸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여자 멀리해라, 투자나 투기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스스로가 좀 자제가 필요한 인월의 간목입니다. 자제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묘월 간목은 양인격 그랬죠. 양인격은 일단은 일간이 강해요. 일간이 강한데 또 간목이라는 경쟁자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한때 잘 나간 사람이 왔다, 이래서 나보다 강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겉모양만 보고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러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묘월 간목은 일단 신강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같이 오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 것을 나눠 가지려고 오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활용을 잘해요. 내가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이 있으면 견제를 잘 해요. 그러니까 화나 금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2024년은 내 팔자에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양인격이 비견이 왔으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요. 지지로는 묘진 방합을 이뤘죠. 방합인데 진토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또는 직장, 오래 쓰는 거니까 직장이나 활동 공간에서 만난 사람이 새롭게 뭐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도 없고 화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금이나 화가 있다 그러면 뭐 해도 그래도 뭐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진월 간목. 격으로는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진토는 수의 고지라서 진토가 또 오면 진진자형 그래갖고 진중에 수가 범람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인성이 다치기 쉽다는 얘기인데요. 인성 뭐예요? 부모, 그리고 시험, 문서 이런 것들이 형살 맞았으니까 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월생 간목은 계약 신중할 것, 부모 건강 살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중에서 특히 어머님이나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건강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갑진 그러면 백호죠. 이건 뭐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생기도록 조심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인데요. 화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죠. 요령이나 처세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없으면 조금 뭐랄까요, 수가 이렇게 범람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월령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주거 공간, 그리고 활동 공간, 직장 이런 데서 변화, 변동, 타협, 재조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서 이동이라든지 집을 고친다거나 갑작스럽게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급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4월 간목 격은 식신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화가 강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겠죠. 그러면 수가 없다면 지나치게 성급해지기 쉬운 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있는가 수가 없는가 이게 좀 중요한데요. 수가 만약에 없다면 준비 없이 나서서 중도 포기 가능 그러거든요. 시작은 잘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도 포기가 될 수 있으니 수가 있으면 뭐 이제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일을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지 마라. 조금씩 키워나가라는 얘기겠죠. 비견이 왔으니 식신격의 비견이 왔으니 나를 도와줄 동료를 만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가져야 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내가 남 밑에 가서 일해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로 식신생 편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은 진행이 빠르게 될 거고 기대 이상의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 남을 도울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 사중의 경금이 진중의 을목이랑 암합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로 만난 사이가 정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뭐랄까 내가 확실히 알 게 아니면 남편을 의심하거나 그러는 건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약간 불륜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5월의 간목 이건 상관격이라고 하죠. 상관은 원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데 비견이 왔으니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다. 사람들과 신경 쓴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존심을 내세우면 경쟁자가 되는 게 갑진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편제가 왔는데 상관이 편제를 보는 것은 노력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 요행심리, 투기심리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라. 나를 돕는 사람들과 나눠라. 또는 내가 메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메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다거나 손실로 이어진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하면 줄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 때 먹어라.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빨리 나오란 얘기입니다. 아, 좀 더 하다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기 같은 거, 주식 투자라든지 뭐 코인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욕심이 날 때 멈춰라. 욕심 날 때 멈춰라. 이게 이제 갑진년의 키포인트겠죠. 다음은 이제 2월의 간목. 2월의 간목은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가 투간되면 식상격,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간이 좀 약해지는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왔으니 나를 돕는 동료가 생김, 그리고 비교 대상이 생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신약하기 쉬운 때니까 비교 대상보다는 그냥 동료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협력관계로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일 외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로 정제가 편제를 받으니까 기존에 하던 일 이외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제가 비견을 보는 거, 제격이 비견을 만나는 것은 일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랄까요, 일적으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 내 권리를 뺏어갈까 걱정이고 그럴 수 있는데요. 관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쉽다. 관이 없으면 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화가 있으면, 식상이 있으면 돕는 사람이라 생각해라.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불안감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대인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이 많아지는 때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바빠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종류가 좀 늘어나고 그럴 수 있는 시기인데요. 나눠 가져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실속이 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월간목은 편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편관격의 비견을 보는 것은 나와 함께 고생할 사람이 나타남, 나 대신 욕먹을 사람이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는 편제가 격을 생하니 일이 커지네, 부담이 커지네. 하지만 천간에 간목이 있으니 감당 가능한 친구가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신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내가 신금이 수의 생진데 진토가 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준비해 왔던 것들을 마무리할 때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다시 공부를 준비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실력을 키우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공부해라. 현실적인 공부해라. 그래서 자격증 취득까지는 가능한데 자격 취득이 아니라 뭐 그냥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또는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현실적인 공부, 돈 되는 공부 이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간에 수가 투관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 해왔던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래 묵혀뒀던 문서나 아이템 이런 것을 다시 꺼내보게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꺼내만 봐야지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이 많아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남한테 떠넘기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6월 간목. 6월의 간목은 정관격이죠. 정관이 비견을 받다라는 것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 늘어난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 있고 팀이 형성된다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지에서 유진이 육합하죠. 육합은 뭐예요? 사사로운 정으로 만나는 것. 팀을 구성하는데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끌고 가고 싶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요. 유진합에서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관리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건물 관리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사무실 관리 같은 거 또는 팀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지에서 진토가 토생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진토는 수와 신금, 유금, 천간으로 신금, 지지로 유금의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하다. 즉 승진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승진이 아니라 보호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구조조정 맞나요? 예, 구조조정 같은 것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은 가능하는데 승진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재생관이 잘 되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내 팀에서 잘리지 않는다 또는 내 명예가 지켜진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현상 유지되는 거지 상을 받는다거나 인정받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월 간목 이건 이제 편제격인데 지지로 신유금이 있거나 지지에 있거나 또는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으면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격은 비견이 운에서 오면 함께 할 동료를 만나는 것,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렵게 힘들 때 나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지 진토는 술토를 충합니다. 그러니 원령을 충하는 것은 변화, 변동, 타협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강력하게 움직여지는 거, 변화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직, 이사,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술 중에 정화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애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시험관이나 제왕절개 가능, 즉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임신을 미리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특히 봄, 여름에 건강관리 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집에서 멀리 있는 곳을 가는 건데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이 깨졌잖아요. 관이 깨졌으니까 뭐예요? 진로 고민, 진로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진로를 변경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애인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이겠죠. 애인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작스럽게 다툼이 생기거나 친구 때문에 싸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애인이 있는 사람들, 아이가 있는 사람들, 임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때이긴 하는데 그 위에 없는 사람들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월 간목 이건 편인격 그랬죠. 편인격이 비견을 봤으니까 남 좋은 일을 한다. 내 권리를 나누주게 된다.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계약이나 문서 관리 철저. 뭐 아까 자월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문서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문서 계약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때이기는 해요.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명의도용 당하거나 저작권 소송 걸리거나 뭐 또는 학력 위조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학위라고 하잖아요. 논문에 서 표절 시비 이런 거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생각으로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인감관리, 뭐 주민등록증 관리 이런 거 혹시 뭐 분실했다면 카드, 민증, 도장 이런 거 분실했다면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귀찮다고 방치하잖아요. 개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령에서의 귀문, 원진 이런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일이 꼬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오라 그랬어. 그래서 회사를 딱 간뒀어. 근데 저쪽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아, 지금은 좀 곤란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다 됐는지 확인하고 움직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일이 꼬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오해받기 쉬운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이 꼬이면 방치하는 게 더 낫다. 예,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 시기가 원령에서 원진 기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사 같은 거 하지 마라.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비가 새고 막 곰팡이 피고 막 그러는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월생은 2024년에 이사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직할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 조심할 거, 그리고 혹시 일이 꼬이면 잘하려고 하지 말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갑진년의 갑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을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나의 2024년은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갑진년 갑목에 대한 운세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